자, 오늘 뭐 아는 학생이 한 명 있다고? 네. 좋습니다. 자, 페이지 10조 얘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할 내용은 광물입니다. 암석과 광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암석과 광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들으십시오. 몇 번 들으세요. 광물이 암석을 이루지는 예, 그렇죠. 암석을 이루는데 특정한 결정형을 가진 놈들을 우리는 광물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결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엔 원자들의 계열이 규칙형 계열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많이 좀 어렵죠?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로 공부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학문의 범위는요. 일단 땅, 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기, 대기와 같은 기권, 그리고 수권. 기권과 수권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이유는 이걸 우리는 유체지구, 직권은 고체지구라는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호작용으로서 환경에 대한 얘기들도 다룰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학년 한참 후반부에 다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전체, 즉 외권입니다. 예,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나머지 얘네들 간의 어떤 상호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를 해주겠죠. 뭐 거창에 나가면 광물처럼 원자 단위로 소개되는 것부터 천체 수억 킬로미터, 수십억 킬로미터 이 얘기를 다룰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범위를 다뤄야 되는 게 지구 과학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환경은 추가적으로 생물의 영역까지도 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페이지 10페이지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지구계,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여전히 노트가 없다 하시는 분 있나요? 난 노트가 없다. 정리할 노트가 없다. 하나 주라. 누구 있어? 노트 다 있어요? 노트 있어요? 다시 맞은 거야. 책에다 내가 끄집거리기 전에 노트 필요 없어요? 아, 뭐 집에서 그거 아니 뭐 하나 더 받아가요. 뭐 그리고 있어요. 지학 노트로 그냥 쓰세요. 가까운 분만 따로따로 쓰세요.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 없어요? 자, 직권이라고 했잖아요. 지구를 뭐 잘라보면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 반지름이 얼마 정도 됩니까? 6,400. 예, 대략 6,400km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는데요. 아주 지구의 가장 바깥쪽 면, 이거 뭐라 부르지? 지각. 그렇죠? 지각이라고 부르겠네요. 지각과 멘트를 경계면 뭐라 부릅니까? 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모로 비치지 불연성면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죠. 멘트가 외그 경계면 뭐라 부르죠? 리을로 시작했네. 아닐 텐데. 5글자로. 구텐베르크 불연성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모면이고요.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이 있긴 하네요. 굳이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만 레만면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적었어. 5글자 아니야. 구텐베르크면 5글자가 되겠는데요. 자, 근데 제 관심은 이 지각에
최상단 지각과 멘틀 최상단 부위를 포함한 이름을 좀 관심 가질까 하겠습니다. 좀 과장되게 좀 그려놨게 돼요. 좀 두꺼운 대륙 지각과 상대적으로 얇은 해양 지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당연히 멘틀 되겠죠? 아까 말했지만 멘틀과 지각을 경계면 이거 뭐라 부른다고? 네, 모으면 모으로 비치지 불연성면이라고 부르겠다고요. 왜 웃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륙 지각의 주성분은 뭐예요? 철기체. 얘는 화강암질입니다. 아이트. 그리고 밀도는 약 2.7g/세제곱센티미터의 밀도를 가집니다. 해양 지각은 현무암. 그렇지요. 현무암질입니다. 밀도 얼마나 할까? 모르겠어요. 3.0g/세제곱센티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멘트는 감남암질이고요. 밀도는 3.3이에요. 0.3씩 차이 나니까 외워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제 핵으로 넘어간 밀도가 거의 뭐 9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페이드 12 책을 보면 어딘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이제 지구과학에 다루는 영역 그리고 광물의 영역을 조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1 정도 공부량에 보면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해서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산소, 그 다음 규소, 알, 알루미늄, 철, 철, 카, 칼슘, 나, 철, 크, 성결철, 칼슘, 나, 칼륨, 마그네슘 뭐 이런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8대 구성 원소입니다. 지각을 보면 산소, 규소는 이거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요. 이건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 훨씬 더 많아요. 흔히 말하는 멘틀과 지각과 멘틀은 나중에 공부 한번 되겠지만 얘는 규산형 광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외핵과 내핵과 같은 핵은 철이라든지 니켈 같은 금속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각 구성원소가 이런 순서가 됐다면 지구 전체로서는 제일 많은 원소는 뭐죠? 철, 철입니다. 이건 F 있어도 철이지 알겠습니까? 네. 원소기들. 그 다음에 산소, 네. 규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권의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해 주십시오. 별가지입니다만은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라든지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로 기권과 그리고 수권도 항상 구조를 나누네요.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가지고 대류, 성층, 중간, 열권 이렇게 나누는 거 많이 보셨을 것이겠고요. 수심의 깊어짐에 따라서 혼합층, 순약층 그리고 심해층 이런 것들도 배워본 적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페이지 11쪽으로 보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면서 지각은 암석 구성되어 있고 암석은 추가적으로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이 광물들은 여러 가지 원소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일정한 결정을 가진 그런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요. 페이지 11페이지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도 지구과학은 좀 많이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광물의 특성을 물어볼까 하는데요. 광물의 특성으로 첫 번째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원소 광물이라는 이름을 쓰면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걸 원소 광물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금 그리고 뭐 흑연 이런 것들이 원소 광물이 될 수 있죠. 흑연은 뭘로 이루어졌죠?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죠? 탄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금의 색깔에 노랗게 하겠고 흑연 색깔에 검은고 그렇죠? 그런 색깔을 보게 되는데 흑운모라는 이름을 쓸게요. 색깔이 예, 검은 흑자예요. 한자들을 왜냐면 이 과학 용어들은요 대부분 다 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한자를 한번 잘 분석하는 거예요. 녹 들어가면 무슨 색깔일 것 같아? 초록색. 네, 초록색 얘기하는 거예요. 초록색 살짝 껴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색깔이 녹, 흑색 이렇게 하면 검은색과 녹색이 적당히 섞여 있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이 뭐예요 하면 야 녹색하고 흑색을 적당히 섞어봐 이렇게 밖에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지? 어쨌든 광물의 색이 있는데요. 색과 좋은색. 좋은 색인데요. 좋은 판이라고 불러주는 초벌구이 도자기판에다가 긁은 광물의 가루의 색을 좋은 색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흑운모라는 놈을 소개했잖아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흑운모일 것 같습니다. 흑운모는 눈을 보면 색깔이 어떻다고요? 검은색. 검은색이에요. 흑. 근데 광물 가루의 색을 보면 희한하게 다른 색이 나와요. 네, 흰색이에요. 네. 페이지 12페이지에 예, 흑운모가 위아래 잘 보이고 있을 겁니다. 페이지 12페이지 흑운모의 색깔 눈을 볼 때는 검은색인데요. 광물 가루의 색깔을 보면 흰색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한 노란색으로 보이는 금과 황철석 그리고 황동석에 대해서 가루의 색깔을 긁어보니까 금은 노란색 나오고 황철석은 검은색 그리고 황동석은 녹색 나오는 거. 뭐 여유되면 외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위에 보면 석영이라는 놈의 색깔은 무슨 색깔? 무색. 무색이에요. 그래서 100% SiO2로만 이루어진 석영은 무색 투명해요. 유리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유리하고 석영의 차이점은 이제 SiO2가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냐 그렇지 못하냐 가지고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면 수정, 석영 이런 식으로 소개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유리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영의 색은 무색입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속이 약간 들어가면서 자수정. 자 여러분들 자색이 뭐예요? 자색이 어떤 색깔이에요? 보라색을 얘기해요. 자색은 보라색 살짝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석영의 좋은 색은 무엇일까요? 무색. 흰색. 흰색. 정답입니다. 7점. 예, 좋은 판의 굵기가 이제 더 뒤에 이제 굵기가 나오는데 좋은 판은 굵기가 한 6.5 정도 되겠고 석영에 안 긁혀요. 좋은 판이 오히려 긁혀요. 구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별도로 얘기가 없네요. 밑에 하나 더 적어볼까요? 석영은 좋은 색이 무색이라면 좀 이상하죠. 무색이라는 것은 어쨌든 긁혔다는 느낌이 여기서 들어가니까 좋은 판 안 긁힌다. 뭐 그런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온 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흑모의 색은 어떤 색깔? 검은색. 검은색. 반면 좋은 색은 흰색. 흰색.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마 흑모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봤던 황철석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광물의 굵기가 있죠. 흔히 상대적인 굵기로서 쭉 놔야 되면 돼요. 뭐라 그러지? 모스구티. 모스 굵기계.
외우고 있을려나? 1번 뭐예요? 발성. 2번은요? 섞어줬습니다. 3번이 방에서. 방해석. 이 방해석이요. 역시 시험에 꽤 잘 나온 놈인데요. 방해선 CaCO3 탄산칼슘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광물들을 보면 규산염 광물이 많아요. 규산염이라면서 규소가 베이스가 된 놈들이거든요. 이해했어?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나오겠는데 SiO4 2-에 철 2+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이게 감람석재입니다. 휘석을 넘어서 각성석을 넘어서 얇은 판 모양으로 되면은 흑우리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독립형 구조라는 이름을 쓰고요. 흑우모 되면 판상 구조라는 이름을 씁니다. 독립형 판상. 뭐 표현하는 이쪽에 반사슬과 복사슬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석영이 됩니다. 석영 가기 전에 장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뭐 석영하면 이거는 망상 구조라는 이름을 쓰는데 망은 그물망자가 됩니다. 이게 규산염 광물이라 불러주는 놈들의 계보예요. 나중에 이게 국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면 뜯어지는 어떤 결정형, 쪼개짐, 깨짐에 대한 내용들로 소개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상형은 한 방의 쪼개짐을 가지고요. 반사슬, 복사슬은 이제 두 방의 쪼개짐을 가지는데 이 탄산염인 방해석은 세 방의 쪼개짐을 가져요. 굉장히 재밌는 놈이에요. 4번은요? 형석. 5번은요? 인해석. 6번은? 됐습니까? 네. 7번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놈이네요. 석영. 아, 예, 이거 석영이에요. 8번 누구야? 상. 황호. 9번은? 강. 강호. 10번이? 금. 금강석 하고 있죠. 금강석은 뭐예요? 다이몬드예요. 황호, 강호. 얘네들은 누굴까요? 루비? 어? 루비? 루비, 사파이어 이런 놈들이에요. 루비, 사파이어 갖고 그걸 갖고 야 누가 끊기냐 이거 연습할래요? 어? 집에 어머니들 보석 있으면 루비인가 사파이어인가? 금강석 다이몬드도 있네? 뽀뽀 긁어 볼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연 어디 갔어? 이것들은 자연에서 못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희귀한 놈들이고 결국엔 석영이 우리가 흔히 보는 놈들 중에는 부피가 제일 큰 놈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모습 국기에는 페이지 13페이지에 뭐 활수부터 금강스까지 이쁘게 잘 그려져 있죠. 책 보십시오. 책에 다 있어요. 13페이지예요.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말하지만 최소한의 외움으로 연결 링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험 잘 나온 거 위주로 갑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모스크 기계 1번부터 10번까지 찾았습니까? 네. 질문
우리가 지금 광물과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면 암석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요. 암석은 순물질이다, 혼합물이다. 하면 혼합물입니다. 그럼 광물은 어떨까요? 순물질에 꽤 가까워요. 순물질이기 위해서는 그 성질이 완벽하게 일정해야 되는데요. 아까 감람석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람석. 이 감람석은 내가 SiO4 2-4-예요. sorry. 4-가 있다 보니까 양용이 필요해요. 이온결합 물질, 양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철이 2+5든지 마그네슘 2+가 오는데요. SiO4 4-에 철 2+2개 오는 것과 마그네슘 2+2개 오는 게 완벽히 똑같은 성질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철과 마그네슘 적절히 섞일 수도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순물질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광물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소 광물은 당연히 원소 물질이죠. 금만 있으면 그렇죠. 탄소만 있는 흑연만입니다. 가끔 그래요. 탄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나오면은 말이죠. 좋잖아요. 그죠? 어디 뭐 미국 공원 이런 데는 다이아몬드 공원 해갖고 직접 자기가 캐가지고 다이아몬드 가져갈 수 있는 우와.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 캐럿짜리도 캐는 아주 복받은 사람들도 있죠. 다이아몬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 다이아몬드의 질량을 재는 단위가 캐럿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혹시 아십니까? 1캐럿짜리, 3캐럿짜리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다이아몬드 가격은 캐럿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3캐럿) 1캐럿이 0.2g이에요. 3캐럿 정도 되는 고품질 다이아몬드면 얼마 정도 가격할 것 같아요? 에이 그 정도 천? 안 돼. 어우, 야, 너무 과하게 부르시는데요. 10억 한 3캐럿 정도 되면 진짜 한 안 돼. 5에서 10억 정도 할 것입니다. 되네. 되잖아. 그럼 그것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0.3캐럿은 얼마 정도 할까요? 1억 1000만 원. 30만 원에서 한 300만 원이에요. 우리 너무 그 10개 거의 이렇게 사는. 근데 그거를 10개를 붙여갖고 3캐럿짜리 하나를 만들 수가 없으면 붙여지면 좋을 텐데. 금은요, 금 3.75g을 한 돈이라는 이름을 써요. 3.75g의 가격과 37.5g의 가격은 정확하게 10배 차이가 나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그러지가 않아요. 큰 다이아몬드 하나를 깨서 작은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는 있는데 작은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큰 다이아몬드 하나를 만들지를 못해요. 다행히 요즘에서는 이제 모조 다이아몬드가 가짜 모조 다이아몬드가 꽤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동영상도 봤는데 아시는데 작년에 아내한테 이제 결혼기념이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300만 원짜리 사줬거든요. 2달 만에 아내가 잃어버렸어요. 예, 이 동영상은 절대 아내한테 넣으면 안 되는데. 진짜.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50만 원짜리 반지 하나 더 만들었다. 난 그러니까 이 얇은 탄소 덩어리에 왜 그 돈을 써야 되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런 탄소 덩어리를 선물해야 되는 또는 선물 받을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랬으면 좋겠다. 아빠한테 받아야겠다. 아버지가 문제야.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모스쿠키의 페이지 13페이지에 모스쿠키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뭐 이거 외우는 방보다 학교에서 많이 공부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지? 중1 정도에 다 나왔던 내용이 있죠. 네.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면 쪼개짐인데요. 쪼개짐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하면 깨짐이라는 게 있어요. 쪼개진다는 것은 아까 이 광물이 일종의 순물질에 가깝다 했잖아요. 순물질에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원자들이 특정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일정 순물질에 가까운 행동을 가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원자 간의 결합력이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똑같습니까? 결합력이 똑같습니까? 하면 그러지가 많아요. 않아요. 약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약한 부분이 있으면 쪼개짐이 나타납니다. 이해됐어요? 결합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x, y, z에 대해서 결합력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특정 방향 쪼개질 게 없는 깨짐이 나옵니다. 반망석은 독립형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독립형. 독립이라는 뜻은 뭐입니까 하면 저쪽 이쪽 저쪽 하고 나와 상관없이 독립된다는 뜻이에요. 얘도 독립이고 쟤도 독립이고 쟤도 독립이고 x, y, z에 대한 힘의 세기가 결합력이 똑같겠죠. 반망석은 쪼개짐 나올까요? 깨짐 나올까요? 깨짐 나옵니다. 그러면 그물망자예요. 그물처럼 거대 그물 구조가 펼쳐지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 거야? 깨져요. 예, 그렇죠. 석영도 깨지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 단사슬과 복사슬의 얘네들은 두 방향 쪼개짐이 나오게 됩니다. 판상했어요. 판이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죠. 몇 방향이겠습니까? 한 번. 이건 한 방향이죠. 흑음모 판상형은 한 방향 쪼개짐이 나와요. 쪼개짐이 없는 걸 우리는 깨짐이라 부르겠는데 이 규산형 건물에서 맨 끝단에 해당하는 독립형과 망상 구조가 깨짐의 형태가 나오겠고요. 규산형 건물 1안이다. 이건 탄산형 건물이에요. 알겠어요? 대부분은 규산형 광물이고 탄산형 광물이 대표적인 방해석입니다. 탄산형 광물 말고 또 뭐 있을까? 황산형 광물도 있는데 석고가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쪼개짐과 깨짐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과학은 참 외울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생짜로 외우다 하면 양이 많고 그렇게 생짜로 외운 것에 대해서는 시험장에서 잠깐만 이게 뭐더라? 이게 맞나? 자기 기억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구과학으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물리, 화학 그리고 생명과 자꾸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링크가 걸려서 물화생에 대한 공부 내용과 지구과학에 대한 공부 내용이 서로 링크가 되면은 그러면 그 기억력은 오래 갈 거라 보이고 그리고 시험지 앞에서 자기 기억력을 의심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 봅니다. 자주 말합니다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놈들 위주로 아무래도 공부하면 되겠죠. 흑음모는 뭐 하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이게 색이랑 좋은 색 보고. 그렇죠. 색과 좋은 색의 차이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플러스 알파 쪼개짐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석영은 망상 구조인데요. 이 석영이 아까 말했다시피 모스크 기계로 우리가 흔히 보는 광물 중에서는 제일 간단해요. 황 뭐라고? 루비 사파이어예요. 이거 흔히 보여요? 아니요. 금강석 흔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흔히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석영 모래 주성분이에요. 모래가 굳어져서 암석이 만들어졌네요. 퇴적암 중에 뭐라 부를까? 그렇지. 사자가 무슨 사자? 모래 사자. 실제로 영어로도 샌드스톤 그렇게 써요. 그럼 사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자를 받으면 규암이 돼요.
규암할 때 규자가 뭘까요? 규암할 때 규자가 교수. 예, 규산염할 때 이 규자, 규소할 때 규자입니다. 한자로 쓰면 규소 기자가요. 돌석변에 흑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과 흙에 얼마나 많게요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규암이라 불러준 놈은 단단해요. 풍화에 강해, 약해요. 풍화에 강하죠. 풍화에 강하니까 꽤 옛날의 암석도 지금까지 세월 풍파를 거치고 남아있게 됩니다. 성캄브리아 때의 규암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넘쳐나게 많이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 대이작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22억 년 된 암석들이 있습니다. 반면 화산암, 현무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풍화에 강해 약해? 약해요. 금방금방 풍화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껏 남아있는 그 화산암들은 신생들 것밖에 없어요. 그럼 신생대가 6,500만 년 하잖아요. 그럼 6,500만 년째 그 남아있으니까 하면 대부분 2,300만 년 안쪽에 있거든요. 그만큼 풍화에 약해요. 그럼 현무암을 구성하는 광물들 하면 주로 뭐 흑음보라든지 휘석이라든지 갑석석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독립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입자들 사이의 결합력이 강해 약해? 약해. 약해요. 그러니까 쉽게 풍화가 일어나지. 그런 식으로 자꾸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든 걸 외워서 다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죠. 페이지 조금 더 넘길까요? 14페이지 광물의 성질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광물들이 원자들이 특정한 결합 배열을 가지면서 광물들이 성장한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물들의 모양이 특정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 석영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오게요. 석영의 결정형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육각 기둥 모양이죠. 여러분들 석영 말고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막대 모양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수정. 응, 그렇지. 자수정 뭐 대사관은 그 육각 기둥 모양 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석영의 결정형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기억해 놓을 거 방에서 마른 목골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흑모 약은 판으로 떨어진다 했죠. 판때기 모양으로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결국엔 대놓고 흑모의 결정이 뭐야? 라고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것보단 이렇게 얇은 판 모양을 떨어뜨려 놓은 것들을 보고 이거 누구게? 라고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네, 정리해 주십시오.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질로서 자석에 붙어요, 염산에 반응해요, 뭐 등등등 보시면 될 것이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용어가 나옵니다. 조암광물. 조는 조립하다, 만들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암석을 만든 광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물의 종류가 한 5천여 가지 이상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외우라고요? 미쳤죠?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조암 광물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조암 광물로 장석, 석영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오른쪽 표를 한번 볼래요? 조암 광물의 부피비 제일 많은 거 누구라고? 장석. 장석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는요? 석영. 석영. 장석과 석영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장석과 석영은요 밝아요. 여기 규산염 광물 이렇게 해놨잖아. 규산염 광물 했는데
석영은 밝아요. 왜 밝을까요? 왜 밝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동일팩에 대한 감람성 시커매요. 흑은 뭐 시커멓죠. 피서 가스서 다 검은티해요. 왜 검을까요? 왜 밝을까요? 철. 그렇지. 여기에 적었다시피 이렇게 갈수록 철이라든지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광물의 비율은 감소합니다. 감소하다 못해 석영 이쪽에 되면 아예 이런 금속 성분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색 투명하게 되어봅니다. 아주 극소량의 금속 광물이 있으면 아까 봤던 자수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했어?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할수록 금속 성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밀도 어떻게 될까요? 예, 감소합니다. 아까 감람암질 하면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람암질 뭐야? 멘트. 현무암질 하면서 소개했던 게 흑음모, 희석, 각성성을 약간의 감람암이 섞인 게 있습니다. 그럼 대륙지각을 구성하는 함은 화암질을 했습니다. 화암은 석영, 장석. 이 앞에 살짝 들리는 것보다 장석이에요. 석영, 장석에 약간의 흑음모가 있는 그러니까 밀도가 작지 이게 또 연결된다고요. 왜 밀도가 작아요? 왜 밝아요? 금속 성분이 적어져서요 되겠습니다. 이게 SiO4라고 해놨잖아요. SiO4라고 해놨잖아요.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은 얘는 4예요. 반면 100% 석영이면 SiO2예요.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은 역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5페이지 주요 조항 방목을 해갖고 석영, 장석, 흑음모 뒤에 뭐 좀 더 있는데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뭐요? 석영과 장석 그리고 흑음모는 어때 하는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해 주십시오. 문제 풀면서 앞에 거 뒤적거리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머릿속에 남는 것도 하나 없습니다. 차라리 찍으시면 되는데요. 난 이렇게 생각해 하고 찍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찍었을 때 이게 맞구나. 기억력을 굳건하면 되고 틀렸네? 그럼 왜 틀렸는지 그때 교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거 뒤적 보고 뺏겨가지고 하면은 하나도 머리에 안 남습니다. 책은 동그라미가 많아 있겠지만 머릿속에는 백지가 됩니다. 찍기라도 하십시오. 알겠어요? 네. 시간 드리겠는데요. 한 5분 정도 다시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 15페이지까지 한 10분 정도 다시 한번
독하시고 이후에 1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개념 다지기 문제를 푸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웬만하면 앞에 거 뒤적거리지 말라 했습니다. 네. 알겠어? 시작해 보십시오.